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13강 십성론 1 사주 해석의 반이 십성이다. 드디어 십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이 사주 해석의 꽃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사주 해석의 반이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리를 할 때,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제가 구강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사주 해석에 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면, 이 십성이 어떤 사주 전체를 스케치하는 어떤 스케치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천간 12지지, 그리고 음양오행, 그리고 양념에 해당되는 12운성, 12신살이 어떤 색상을 입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난조습인데, 그 스케치를 해서 색상을 이렇게 입힌 다음에, 이것을 한난조습이라는 건 우리 사주에 있는 어떤 그런 한난조습, 따뜻하고 마르고 춥고 더운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매조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림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십성을 스케치를 하고 십천간 12지지 음양오행으로 색상을 입힌 다음에 한난조습으로 그 전체적인 사주를 완성품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십성이 이제 사주 해석의 꽃이기도 하고, 어떤 사주 해석의 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심리가 나오는데, 제가 구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BTI라는 그 서양에서 요즘 유행하는, 이게 1944년도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그 칼 융의 어떤 심리 분석, 초기 심리 분석 모델을, 브릭스라는 작가 엄마하고, 그 MBTI 할 때, 브릭스라는 엄마하고 마이어스라는 딸내미가 어떤 그 인디케이터, 성향에 대한 타입을 만들었다 해서 MBTI인데, 이게 MBTI가 자기 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이게 사람의 어떤 성격을 16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지표가 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태도 지표하고 그 다음에 기능 지표, 이거를 각각 나눠서 뭐 내외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 판단 인식 부분, 뭐 그 다음에 여기다 직관, 그 다음에 감정, 감각,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는데, 나 개인의 어떤 그런 심리를 하는 MBTI에 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 주변의 어떤 모든 관계성들에 대한 국가, 사회 제도, 그 다음에 나의 자식과 어떤 나의 어떤 그 후세 미래까지를 포괄적으로 봐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심리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면서 디테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융의 어떤 지금 분석 심리를 모델로 하는 MBTI와 그 다음에 그 칼 융의 스승이 되는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 세계, 그거하고 상반된 아주 유명한 아들러의 아동심리. 아동심리 같은 경우에, 제가 일찍 사별을 한 상태에서 아기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궁금해서, 제가 이거 사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동심리 어떤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보고서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에 와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어릴 때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애들을 키워야 되는 제 마음이, 이 사주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애들에게 이것을 공부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내 심리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다음 내 상황, 가족, 그 다음 국가, 모든 제도를 포함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어떤 명리를 갖다가 교육시킬 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디테일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사주 해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성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성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천간의 어떤 그 10가지 인자 성분이나 요소들을
생각과 심리를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고, 지지는 천간의 그 기가 내려와서 지지로서 어떤 순환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육친 관계, 그 다음에 가족 관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도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기준으로 한 일간에서 나를 생하는 인성과 또 나를 극하는 관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신적인 세계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음의 본성이 있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그리고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생하고 그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여지고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 양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관성에는 말씀드렸지만 음과 양의 조화로움이 바르다 했을 때 정자를 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의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하면 플러스 되는 것을 정관이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되는 것을 편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편관의 관성과 그 다음에 인성, 마찬가지로 정인과 편인, 이것이 인성인데, 요 인성 부분은 어떤 정신적인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성이란 건 어떤 교육, 배움, 또 어머니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걸로 봐서 수용성이란 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의 그 모유 수유를 당하면서 어떤 수유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 자궁 내에서부터 태교를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엄마를 갖다가 낳은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엄마를 낳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관성이 되는, 엄마의 인성이 나한테는 관성이 되는, 그 사주를 해석할 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년, 월, 일, 시라고 했을 때, 연, 월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정된 것,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 그 다음에 나의 나라, 국가, 어떤 그런 그 조상들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정신적인 수용성과, 그리고 국가라고 했을 때 국가는 전체적인 그 나를 포함한 내가 있는 사회의 모든 어떤 구성 요소들을 규범하고 제도하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수용성, 어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가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표출화된 게 이제 법이라는 어떤 법, 제도, 질서, 규범, 그리고 지위, 명예. 왜 지위, 명예냐면, 옛날에는 이 년을 조상으로 봤을 때, 이 조상이 예전에는 어떤 누구 집안이냐고 했을 때 그 집안에 해당되는 그런 지위, 명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성에 해당되는 편인, 정의는 정신적 수용성이고,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는 게 이 도장 인자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자라는 게 도장 인자가 문서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책으로 이제 생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사고, 이런 것이 정신적인 수용성에 해당되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성분이냐?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동무, 그 다음에 친구, 그리고 나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런 동료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들을 비견이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친구다라고 할 때 그건 비견이지만, 우리는 남이다, 우리는 적이다고 했을 때 경쟁성을 나타내는 겁재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식신과 비견은 나의 일간이 마이너스면 비견도 마이너스, 내 일간이 플러스면 비견도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신도 마이너스면, 내가 마이너스면 식신도 마이너스고, 내가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냐면, 아까 양이 조화가 되는 것을 정이라고 했는데, 식신이나 비견은 이것을 어떤 힘의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을 통하면 힘이 빠지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내 의지를 갖다가 사랑에 엮여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경향. 물론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요 개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가 어떤 밀치는 성분, 어떤 교감하지 않고 밀치는 성분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이 했을 때 비경과 식신은 양양음음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하는 성분,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여기서 식신은 어떻게 보면 행동, 그리고 전문성을 나타내게 되고,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 할 때 상관이거든요. 상관, 견관할 때, 상관이라는 건 말, 언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리고 어떤 그 유희성 같은 놀이, 식신은 내가 좋아서 꽂혀가지고 행동으로서 전문적으로 그냥 디립다 파는 거, 이런 거를 식신이라 하고, 상관은 쉽게 설명드리면 남의 일에 상관하는 겁니다. 똑바로 안 하냐. 예전에 그 고서에 보면 상관, 견관, 필, 유, 흉. 상관이 관을 보면 반드시 이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뭐 바로 잡는다고 막 하다가 반드시 뭐 잡음이 일어나고 뭐 어떤 구설수에 있는 그런 어떤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게 나쁘다고 흉신이라고 하는데 흉신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나 요즘 같은 시대에 제도나 어떤 규범이나 가치는 공통된 가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대의 이념에 따라서 관이 바뀔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독재관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 상관이라고 보면 이거는 시대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옳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관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석되는 게 현대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치 규범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 내용도 다 100%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 말랑말랑한 사고를 가지고 해석하시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게 역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죄송합니다.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프레임을 좀 깬 상태에서 듣자라는 개념.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면 식상이란 건 식신 상관을 줄인 말인데요. 식신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으로서 어떤 전문적이 드립다 파는 어떤 그런 전문성의 개념이면, 상관은 말과 언어 어떤 그런 것으로서 어떤 약간 유의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관을 바로잡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식신은 행동, 상관은 말이고, 이 말과 행동은 표현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 양식이, 표현 양식이 말과 행동이고, 그 다음에 재성이란 건 내가 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재성이라 그랬는데,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물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식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내가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렇게 보면 또 결과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산물들을 현실적 결과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이런 거 보면 내 노력에 대한 어떤 것들, 내 일, 그리고 증거라든지 결과, 그리고 답. 이 재성이 있으신 분들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려고 하고 결과를 내려고 하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명확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 해석을 할 때도 재성 있으신 분들은 답이 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잘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강하다. 왜냐하면 재성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재자가 예전에는 요게 조개 패자고요, 제주 재자인데, 조개가 예전에는 돈의 가치가 있던 것이었고 제주도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라는 건 왜 기에 뭐 이렇게 예술적인 어떤 그런 놀이, 이런 것도 제주라고 하면, 아니면
무엇을 만들어내는,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것들 재주로 봤을 때 이게 합쳐진 거거든요. 이 재주가 결국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의 어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성이 있는 분들은 증거,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학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이게 사주가 이게 뭐 해석이 되냐 안 되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주 해석 과학적으로 니네들 해석 못하는, 서양과학이 해석 못하는 거 우리가 명리가 해낸다, 역학이 해냈다라는 그런 결과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내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정신적인 어떤 수용성, 그리고 어떤 이거 보면 형이상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신적 수용성과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한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입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입력된 것을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 출력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이라고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 능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어떤 이것은 출력으로 보시면 개념이 성립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성이나 인성은 음적인, 정신적인 어떤 영역이기도 하면서 이게 입력이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적인 어떤 부분이면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부분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양적인 본성의 식상과 재성은 나의 능동적인 행동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출력물이다라고 보시면 십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해석이 정립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십성 연습은 오행 일간을 써놓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사주, 아까 말씀드렸던 십성을, 제 사주를 예를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십성을 먼저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금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금은 플러스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자, 연월 일시의 인성, 그러니까 그 월지에 해당되는, 월간에 해당되는 신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성분의 어떤 그런 비겁 중에 나와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는 겁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경금 기준으로, 금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금이 만약에 나다 그러면 내가 생하는 것, 금생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생목, 내가 극하는 것은 목이 되겠고, 나를 생하는 것은 토가 되겠고, 또 나를 극하는 것은 화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오행을 써놓고 십성을 하시면 더 편한데요. 내 일간과 다른 일간, 나와 일간, 다른 일간, 마이너스인 겁재가 되겠고, 나를 생하는 토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재가 되겠습니다. 정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생하는 인성, 정인이 되겠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인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니까요.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상관입니다. 상관. 플러스면 식신이 되는 거죠. 임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가 생하는 것과 같은 플러스 성분이기 때문에 식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 중에 이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보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겁재, 내가 월지, 나의 월지는 정인, 나를 생하는 엄마 같은 성분, 그 다음에 나의 조상 국가도 마찬가지로 정인, 겁재, 이렇게가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월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내가 생하는 어떤 그런 내가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 대해서 이 사주는 해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상관, 경관, 상관, 정관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를 도와주는 경금 입장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겠는데 경금 입장의 미토는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이면서 또 이 정인은 나를 생해주는 엄마 같은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정인은 나를 생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의 어떤 그런 나중에 알고 가야 될 것 중에 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십성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월지가 어떤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월지는 경금 입장에서 미토는 정인이면서 그리고 천을귀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사회에 그러니까 엄마나 사회가 굉장히 귀인들이 많다. 그래서 이 귀인들이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내 자체가 상관, 정관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상관으로서 정관을 바로 잡으려 하는 내 습성이 있다. 그런 나의 기질이 있는데 여기서 또 그 천간은 생극재화를 보라 그랬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좌오충을 하고 있습니다. 좌오충을 하고 있는 상태의 나를 내가 상관 정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인이 오미합을 하면서 나를 그러지 마라라고 바로 잡아주는 내가 불법 탈법 뭐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나의 주변에 사회에서 그러지 마라. 또 어떻게 보면 이 조상 내지는 국가에서도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 사주의 어떤 명주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축이 들어온다 생각을 해보시면 축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축이 미토를 소위 말해 작살내면서 자축합하면서 제대로 상관정관 귀문이라고 나중에 있는 귀문간살 딱 쉽게 말하면 머리가 싹 귀신스럽게 아주 그냥 싹 작살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겉으로는 이 귀인들로 하여금 예예하면서 잘 따르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변에 귀인들이 많아서 같이 잘 어울려 살고 계시지만 한 번씩 탈법, 일탈 이런 것들을 조장하시는 어떤 그런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처음 기초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명주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일간을 기준으로 십성 연습을 해보면 일간이 정화기 때문에 병화는 플러스 정화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일간 입장에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십성을 써서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화니까 화로 놓고 화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행 중에 내가 화면 나를 생한 것은 목이 되겠고 또 나를 극한 것은 그러니까 목을 생하는 것은 수가 되겠고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은 토가 되겠고 또 내가 극하는 것은 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놓고 딱 보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을목 같은 경우에는 나를 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편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는 편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극하는 것. 그리고 일지에 해당되는 미토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화생토 식신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이제 상관이었잖아요. 이것은 금생수 하는데 화생토 하는데 마이너스니까 이건 식신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내가 또 마찬가지로 월지도 신이 되겠고요. 요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나를 극하는 것, 나를 극하는 수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임수는 마찬가지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관이 되겠고, 자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편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딱 십성을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지를 봐야 되잖아요. 월지를 보면, 나를 생한 미토는 식신인데, 이 식신에서 편인이 올라왔습니다. 지장간에 보면, 정화, 나중에 배우시게 되죠. 정화, 을목, 미토가 있는데, 이게 비견이고, 같은 정화니까 비견이고, 을목이니까 편인. 기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식신이 되는데요. 식신에서 편인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진술축 미에 해당되는 토에 해당되는 것을 그 격으로 표현할 때는 잡기라고 붙이고요. 그래서 잡기 식신격이라 하는데, 이 식신에서 여기에서 인성에 해당되는 편인이 투간이 돼서 이 사주의 어머님은 약간 편인스러운 정인의 어머니가 아니고 편인스러운 어머니, 약간 계모의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어머니. 진짜 계모는 아니고 계모처럼 좀 빡세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신이 제살, 요것은 제가 구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7살에 해당되는 편관인데, 이 편관을 식신으로 해결하는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관과 그 다음에 편관, 정관 이렇게 해서 해자 합을 하고 있는 해자 방합의 방합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묘리의 삼합도 구성하고 있는데, 전부 다 반식, 완성되지 않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고, 월지미토와 일지미토가 어떻게 보면 저번에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에서 미까지가 어떤 그 양의 세계의 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식신이 전문성이기도 하면서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과 어떤 안 해본 일 없이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토가 굉장히 제일 더운 어떤 여름의 토이기도 하면서 기온적으로도 가장 더운 7월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이라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난조습 할 때 이 성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하면서도 조한, 그 난하고 조한 사막의 어떤 그런 기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말씀드렸지만 화주 세석을 할 때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십천과 십이지지 음양오행을 다 본 다음에 한난조습을 보라고 했는데, 이 친구한테 참 다행스러운 건 해수와 자수가 방합을 이루고 있고 임수가 투간되어 있어서 이 적당하게 에어컨이 같이 이렇게 장착된, 어떻게 보면 일체형 온 냉방기를 가지고 있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십성을 가지고 사주를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중에 저희가 배우게 되는 어떤 12운성, 12신살, 사주의 어떤 그런 양념에 해당되는 이런 것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 대한 부분들 다 해석을 하게 되면 사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주 해석의 반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에 걸맞는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사주를 가지고 십성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행을 먼저 써놓고 난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사주를 해석을 하시면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겠고요. 요 부분은 다시 또 14강에서 십성론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